코스피 2500일 때 상승을 전망했던 전문가가 있습니다. 책을 다 쓸 때쯤 코스피가 이미 4000을 넘어버렸고 지금은 5000도 돌파했죠. 그래도 코스피 1만을 외치는 이유, 그 근거가 되는 세 가지가 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올랐으면 떨어지는 거 아닌가, 수익 실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거예요. 근데 2024년에 일본 니케이가 4만을 돌파했을 때 그 흐름을 못 읽고 팔았던 사람은 이후 엄청난 상승장을 전부 놓쳤거든요. 코스피도 비슷한 구간에 있을 수 있는데 근거 없이 겁먹고 빠지면 그게 진짜 손해입니다.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괴로운 게 오를 때 못하는 것보다 탔는데 너무 일찍 내리는 거잖아요. 코스피가 2300에서 5000까지 2배 넘게 뛰었는데 3000 찍었을 때 팔고 4000 찍었을 때 또 팔아서 수익의 절반도 못 챙긴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. 그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. 아직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미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면 물리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을 거고 그 마음도 당연하죠. 근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구조적 상승장에 초입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6000, 7000 갔을 때 그때 뛰어들어서 진짜 물리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에서 왜 아직 초입인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구독 눌러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. 코스피 5000 돌파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. 니케이 지수 4만이라는 숫자는 1989년 버블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에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한 수치인데 35년 만에 처음 깨진 거거든요. 그 배경에 세 가지 핵심 동력이 있었어요. 글로벌 유동성 폭발, AI 테마로 인한 기업 실적 개선, 그리고 아베 정부 때부터 10년 넘게 밀어붙인 밸류업 정책의 효과입니다. 핵심은 이 세 가지가 한국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. 유동성부터 보면 연준이 2026년에도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기 부양을 멈출 수 없는 구조입니다. 리버스 레포나 MMF 잔액 같은 지표를 보면 투자 대기 자금이 역대급으로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. 돈은 이미 준비돼 있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인 거죠. 그 방향을 결정짓는 게 AI인데요. 많은 분들이 챗GPT 쓰면서 AI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시지만 실리콘밸리 안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달라요. 지금 우리가 쓰는 건 전체의 5%도 안 되는 수준이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직 AI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. 시작도 안 된 거죠. AI가 본격적으로 산업에 적용되면 반도체를 포함한 하드웨어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피지컬 AI 영역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사고 있는 겁니다. 밸류업 정책도 중요한데요. 일본이 10년 넘게 추진한 밸류업 정책이 효과를 본 걸 외국 증권사들이 직접 확인했잖아요. 그래서 한국이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, 자사주 소각, 의무화 같은 정책을 보면서 일본과 비슷한 궤적을 밟을 수 있다는 리포트를 내고 있거든요.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든 없든 외국인들이 그 기대감에 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가를 움직이는 거죠. 현실적인 질문도 해봐야 합니다. 세 가지 근거가 전부 무너지면 5000에서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금 시점에서 유동성이 갑자기 사라질 가능성은 낮고 AI 투자 사이클은 오히려 가속되는 구간이며 밸류업 정책도 법제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. 물론 5000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에서 단기 조정은 올 수 있고 관세나 지정학 리스크 같은 외부 변수도 있지만 조정이 온다고 상승 추세 자체가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. 정리하면 코스피를 끌어올린 세 가지 동력, 유동성 확대와 AI 경쟁력, 밸류업 기대감은 2026년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단기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되 구조적 상승 흐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핵심입니다. 세 가지 근거가 살아있는 한 조정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. 일본이 4만 돌파하기 직전과 닮은 구간에 지금 코스피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때 흐름을 못 읽었던 투자자들이 어떤 기회를 놓쳤는지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.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근거가 뭔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시장 흐름을 읽는데 도움되는 분석 들고 올 테니 그때 또 만나요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